일단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일단은 뿌리를 찾아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젊은 분들은 사실 잘 모르세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부터 한번. 네. 예.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최근에 홈페이지에는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을 계승했다고 나와 있는데 네. 몇 년 전 홈페이지에는 신한국당을 계승했다고 제가 써 있는 걸 봤었거든요. 지금은 한나라당부터만 나와요? 네네. 홈페이지에? 네네. 그래서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역사를 더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과거 역사를 이렇게 지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이번에 확인하다가 좀 낯설었고요. 분명히 그러면 제가 이회창 총재가 뭐 창시자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1997년이면 네네. 이회창 씨가 대통령 후보, 총재 대통령 후보 일을 할 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던 신한국당부터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현재 지워진 상태고요. 역사적으로 아까 교수님도 살짝 말씀드려 주셨지만 이제 박정희 정권의 토대가 하나 있고 공화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이라 토대 두 개가 민주정의당 이름 그렇죠. 끝내줘. 진짜 민주정의당.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는 그런 가치들인데 민주정의. 맞아요. 두 개의 정당이 이제 뿌리가 되고 그곳에 이제 나중에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결국 이제 노태우 정권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 뿌리를 인정하되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이제 민자당,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이제 3당 통합의 또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결국은 김영삼이라는 그 야권 세력이 결합이 되고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털고 하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주류 질서 그 자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왜 그 한나라당 시절부터만 기록해 놨을까? YS를 지우고 싶었나? 그러니까 이건 저도 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가요, 유 교수님? 그거는 아마 글쎄요. 그게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제 한나라당 때부터 많이 얘기하고 그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DJ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과거로 선거를 통하지 않은 민주적 선거를 통하지 않으면은 과거 역사를 돌릴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보수주의에서 내거든요. 뭐 예. 이념적 지형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이 이해창부터 얘기했다라는 건 자기네들이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YS의 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도 그 과거에 그 구여권 분들 얘기는 YS가 이제 수박이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수박? 예, 수박 빨갱이였다. 겉에는 파란데 안에는 빨겠다. 그러니까 와서 실제로 YS가 들어와서 이 신군부 세력의 하나의 세력을 완전히 치죠. 네. 그리고 공천할 때도 TK 세력을 쳐내죠. 완전 쳐냅니다. 그래서 자민련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당 민주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공천하고 무슨 나름대로 하여튼 내부에서 호랑이 잡으러 자긴 호랑이 굴에 갔다. 이제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바꿔내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해창 총재가 들어오면서 다시 민주계들을 다 정리하고 실제로 어떤 과거적인 성격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YS하고는 뭔가 좀 어떤 때는 YS 신한국당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또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본류는 아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좀 더 거슬러 가면 예. 이제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집권당의 계보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한민당이죠. 한민당이 지주들이 이제 이제. 그 지주들 중심으로 한 당이 이 우리 정부 수립 시기에는 좀 셌다가 그 한민당이 이승만 대통령을 좀 싫어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을 만들어 가지고 쭉 자유당이 4.19 혁명이 날 때까지 맞아요. 집권 세력이었고요. 4.19 혁명이 났으니까 자유당은 없어졌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1년 정도 집권을 하다가 5.16이 나서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해서 싹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그 민주공화당이 결국은 12.6 사건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될 때까지 뭐 거진 20년 가까이 집권당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와서 전두환 그 개성자가 김종필 씨였는데 전두환이 다시 쿠데타를 하면서
정당들을 싹 없애버리고 그때 만든 게 민정당이에요. 민주정의당. 그게 이제 본부중대. 예. 그다음에 1중대가 민한당. 뭐 2중대가 무슨 당 이래갖고 그때 보면 중앙정보부 지금 이제 국정원이죠. 거기서 본부중대 1중대 2중대를 다 만들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그 후보들 다 내게 하고 지가 나가서 이제 대통령을 먹거든요. 아이고. 전두환이. 예. 그러면서 이제 50 내내 민정당이었고 그 6월 항쟁이 나고 나서 그 민정당 후보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 자녀분들이 광주에 와서 사죄도 하고 예, 되게 보기 그랬죠.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나서 그게 김영삼 씨의 이제 그 당시 무슨 통일민주당하고 JP 김정필 씨의 공화당하고 신민주공화당하고 합쳐서 된 게 민자당. 민주자유당. 예. 아,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이 합쳐서 민자당. 3당 합당. 예, 예, 예. 그게 굉장히 예. 90년대. 3당 합당을 해서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10년도에. 가졌죠. 네,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총선 때 망하고 좀 반쯤 망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YS가 대통령을 먹으면서 그게 이제 신한국당으로. 예, 신한국당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회창 씨가 들어오면서 한나라당. 예. 그다음에 박근혜 씨가 들어오면서 새누리당. 예. 그다음에 누구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탄핵이 이제 되면서. 탄핵되고 나서 예. 자유한국당. 예. 이렇게 뿌리가 이어져 온 거니까 중간에 김정필 씨의 그 당은 김대중 후보하고 같이 손잡고 이제 연정 파트너가 되기도 했고요. 뭐 YS 때는 또 공천 안 준다고 뛰쳐나와서 TK 지역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한 자민련이 됐던 적도 꽤 복잡합니다만은 계보상 보면 공화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정당, 그다음에 민자당, 민주자유당, 그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맞아요. 이렇게 온 건데 예. 이게 객관적 사실인데 왜 자기네 홈페이지에서는 한나라당부터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냥 홈페이지 보통 어떤 회사에 연역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가잖아요. 그렇죠. 연역 딱 보면 나오죠. 이인연 뭐 CI 쪽쪽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보면 그냥 모르는 분이 보면 97년도부터 시작된 줄 알겠어요. 이게 아마 98년 2000년 사이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영입이 되거든요. 그때 시점만 갖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이유는 사실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김영삼이라는 존재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항상 이렇게 물썰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또 하나 뭐냐면 보통은 회사의 연역을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구한 유구하게. 역사를 네. 지닌 그냥 이렇게 싹도 끊었다는 게 또 굉장히 특이하네요. 근데 그걸 없애도요. 그 지금 5.18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의원들. 예, 예. 네. 한 사람은 지금 최고위원까지. 최고위원이죠. 예, 예. 전두환 장군이 해놓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의 이런 반공주의라든가 반북주의라든가 성장 제일주의라든가 이러한 그 어떤 그 공화당의 통치 이데올로기들 이런 부분들은 뭐 다 계승은 안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없애도 말이죠. 어차피 살아 있어. 그리고 또 사람들도 좀 여러 우리가 인맥 자꾸만 뒤져오면은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되고 연결되죠. 또 맞아요. 누구의 딸 뭐 이렇게 박정희의 딸 박근혜 뭐 이런 연결이 되고. 근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 본인이 보기엔 3당 합당이라는 보수 연합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 내가 이렇게 민주화를 했으니까 어느 시점에 아주 좋은 보역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식으로 자기의 삶을 정립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이 막 깨서 나의 원도양 구상을 망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연원들을 과거 정치인이나 과거 대통령들이 다 회고를 또 남기고 있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 무시하는지. 이게 정말 역사학자들에 대한 무시는 너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은 이제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정확하게 쓰니까요. 걱정 안 하세요. 그렇죠.